인생의 짐이 버겁다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그냥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산다의 기준이 사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니 내가 날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열심히가 과연 정말 옳았을까? 화려하진 않았지만 화영 씨는 늘 조명 아래 있었습니다. 열어놓고 김 좀 딱. 10대 때부터 연기를 공부해 어느덧 20여 년. 언젠가는 나도 최고가 되겠지. 그 꿈 하나로 오랫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저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고 제 자신을 돌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인 나를 다독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영 씨는 나만의 집을 짓습니다. 맨 땅에 헤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오면 믿을 게 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혹은 누구여도 되는 시간. 예전에는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연은 나를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으니까 정말 나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자연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 화영 씨의 발길이 어느 숲으로 향합니다. 딱 하루를 지낼 요량으로 단출하게 떠나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신비로운 곳이라서 그리고 서울과 가까워서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롯이 나와 자연. 그저 이 순간에 몰두합니다. 이게 뾰족해야 좀 잘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 깎고. 자, 오늘 하루 쉴 집을 만들어 볼까요? 집을 짓기 위해 화영 씨가 가져온 건 네모난 천 한 장이 전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집들을 짓잖아요. 모양은 비슷해도. 그렇게 매일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이 천 하나만 있어도 내가 집을 만들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데 내가 도시에서는 정말 많은 걸 지고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심지어 그걸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올 때마다. 되게 사회생활 할 때는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그런 정말 소소한 거 정말 소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이제 좀 생활화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훈련이 돼서 누가 좀 뭐라고 해도 그래 이건 뭐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뭐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좀 강인함, 단단함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숲에서 탈 없이 하루를 살고 나가는 나홀로 야영. 하고 나면 의외로 뿌듯하답니다. 앞마당 뷰가 어떤가요? 흉내낼 수 없는 단정한 질서. 자연이라는 장인의 솜씨죠. 지금 그냥 행복이 맥시멈으로 있다면 지금 이제 내일 철수할 때까지 최대치를 이제 계속 찍고 있는 그게 정말 완벽한 자유? 정말 내가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늘 그리웠습니다. 어제의 나는 지금처럼 평화롭지 못했으니까요. 꿈을 가진 이들에게 도시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 좌절이기도 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지방에 살던 화영 씨는 꿈을 위해 도시로 왔습니다. 10대 때부터 연기 공부를 했고 끊임없이 오디션을 준비했지만 늘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춥습니다. 그러다 연기자로서 주춤한 지 몇 해. 연기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스타의 꿈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을까요? 10대에도 달려왔고 이제 대학 전공도 연기를 했고 전공 후에 뭐 많은 오디션들을 받고 그랬어요. 30살 초반까지도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연기는 너무 좋지만 조금 애증이죠. 아픈 마음이 있어요. 뭔가 계속 짝사랑. 한 번만 봐주지. 보기엔 너무 예쁘고 화려한데 속 빈 강정. 되게 잘 웃고 활발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 속은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늘 불안했고 오랫동안의 희망 고문. 말 못할 상처들이 자연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사실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그리고 어른이 돼서 서울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해는 수면에 방해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암막 커튼을 치고 근데 이제 자연에 나오면은 구름이 꼈냐 안 꼈냐 그걸로도 하루가 달라지니까 특히나 동계 같은 경우는 해가 뜨면 정말 따뜻해지거든요. 온도가 똑같이 뭐 0도, 1도, 2도 이래도 그래서 자연에서 해는 굉장히 시간을 알 수도 있을 뿐더러 몸도 좀 더 따뜻하게 데울 수 있고 조금 더 다가가게 되고 조금 더 보게 되고 막 바람도 햇살도 모든 이런 나무도 피부로 느끼니까 더 진하게 더 가깝게 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그게 정말 좋아요. 필요한 건 대부분 자연에서 얻는 고전적인 캠핑도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불도 피워서 체온도 올리고 밥도 해서 먹을 건데 여기 아무래도 작지만 이런 애들이 불씨가 튀면은 화재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정리하고 뭐 나름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가 파이어 존이다도 알려주고 좀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사람들이 살던 방식대로 나만의 시간 여행이기도 합니다. TV가 없던 시절 인디언들은 이 모닥불을 하염없이 복원했다지요. 그래서 인디언 TV라는 말이 있답니다. 오늘 화영 씨도 TV 좀 보시겠는데요. 선물이죠. 다 돼요, 정말. 따뜻하게 체온 유지도 되고 배도 불려주고 가장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불똥이 튈 때 번지지 말라고. 자연한테 받은 게 많은데 혹시나 저의 불찰로 아프게 할까봐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쓰여요. 예전에는 이제 제 입으로 실패라는 단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에 못 이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정해요. 뭐 어떻게 전 세계인이 다 1등만 해요? 뭐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덤덤히 받아들이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 불 향이 올라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탱글탱글 찰지고 담백한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우럭. 이야,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자극적인 인스턴트 요리에 익숙했던 화영 씨가 자연의 맛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홀로 무섭지 않으세요? 캠핑 와서도 너무 깜깜한데 그러면은 이제 못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깜깜하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내가 너무 답답함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캠핑에서 밤에 어둠이 내렸을 때 오히려 더 고요하게 그곳을 즐길 수 있었듯이 이 답답함을 좀 즐겨보자라고 하면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답니다. 밤새 캠핑의 고수는 홀로 야영을 즐겼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거나 뭐 다녀간 흔적이 없이 조용히 왔다 간다면 바람 한 점 잠시 머물다 간 듯 어제의 집을 거두어 갈 때입니다.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다녀가라. 고독한 캠퍼는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화영 씨와 같은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생했어. 뭐라. 화영 씨를 캠핑의 세계로 이끈 진짜 고수가 잠시 들렀습니다. 예쁘지? 너무 예뻐서 오고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데 지금 내일 저녁이랑 바람 엄청 분데 그러면은 스트링 작업 좀 하시죠. 사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내가 팩이랑 가지고 올게. 아,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제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전공들이 다 비슷해서 더 얘기도 잘 통하고 더 빨리 친해졌죠. 그때 한참 공연 연습하고 있었는데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 자리에서 오빠 나도 캠핑을 해야겠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흔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대충 해. 20년 넘게 캠핑을 해온 친구에겐 뭐가 더잘 아는 여전히 사람이라서 배울 그런지 게 나는 많습니다. 늘 헷갈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 화영 씨의 다음에 삶은 캠핑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죠. 내가 누구일까? 연기자로서 방황하던 화영 씨에게 무대 연출을 하던 친구는 캠핑을 권했습니다. 땡겨? 오케이. 내 동굴 앞에 바다, 몽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이미 충분하지요? 사람들이 진짜 이 멀리까지 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감사하다는 거 생각을 많이 해. 그러게. 자연에 나오면 유독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지.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무엇으로부터 비로소 편안해졌다는 화영 씨. 그녀에게 필요한 건 자연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너 있는 그대로를 좀 자연스럽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속에 있는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 근데 또 다른 의미로 그게 엄마가 되게 오빠한테 고마워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나네. 미쳤나 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 하잖아. 여기 자연에 나오면 엄마 같다고. 엄마는 맞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 나도 그거는 똑같은 생각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발병이 되고 되게 힘들었을 때 병간호를 이제 모시면서 제가 다 했거든요.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드리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캠핑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자유의 시간을 갖자. 이제 나도 고생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울컥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화영이가 큰일 났네. 그 타이밍에 화영이가 되게 방황을 많이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캠핑이나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화영이랑 많이 이야기 나눴고 그때부터 화영이가 이제 캠핑을 무작정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10대의 화영 씨가 30을 넘기기까지 어머니는 모든 걸 함께한 매니저이자 친구였습니다. 젊은 아이가 연기 언제 오매불망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에 저희 모든 가족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딸의 좌절과 상처를 같이 짊어지느라 힘드셨던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씩씩해졌어. 엄마, 나는 충분히 괜찮아. 화영 씨가 혼자 캠핑을 다닌다고 할 때 아버지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멋있다. 바다 멋있지. 캠핑을 이런 맛에 하는 모양이지? 그치? 자연에 나와서 음, 바다 보고 이러면 너무 편하지, 마음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치? 편해진다. 뭐하러 집 나가서 고생인가 했던 아버지는 요즘 딸의 캠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천 하나가 이게 뭐라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안락한 거야. 화영 씨에게 카메라는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캠핑을 직접 찍고 편집해서 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뜨겁구나. 비야 내려라. 나는 먹을란다. 저희 둘째 딸을 보면 이 노지에서 혼자 자고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 그래서 다니는 같다. 인생의 쓴맛도 바뀌죠. 순차적으로 천천히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연과 더불어 다니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화영 씨의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준 건 바다였고 하늘이었습니다. 한 계절을 보내려면 대개 20번 정도 집을 지었다 허무는데요. 화영 씨, 오늘의 집은 컨셉이 뭔가요? 갈색에 약간 노란색? 단풍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에 나도 어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나도 너무 이질감 들지 않게. 풍경 안에 들어가 나도 하나가 되는 것. 화영 씨의 캠핑은 나도 자연처럼 자연의 일부로 지내는 시간입니다. 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당일이나 전날 밤 늦게 보고 사람이 제일 없는 곳으로 가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롯이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 듣고 싶어서 사람 없는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온몸에 비늘을 떨구고 동면에 들어가는 숲의 조심스러운 호흡을 느껴봅니다. 안녕. 산책길에 동행을 만났네요.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름이 순두래요. 이 녀석도 자연에서 스트레스가 없는지 사람을 봐도 경계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순두야, 사람은 어딨어? 왜 너만 있어? 내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게 걔네? 좋아?
자, 앉아봐. 이런 거 안 배웠어? 앉아. 여기 앉아. 모르는구나. 순두가 이끄는 대로 유유자적 거닐어 봅니다. 같이 가, 순두야. 너 되게 빠르다. 부러워. 와, 순두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군요. 물소리 들으며 잠시 쉬어가라 합니다. 여기도 이 녀석이 내려온 발자국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네.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자연의 무언가에 이끌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이 나를 이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만큼은 눈앞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라 말합니다. 나의 생계는 도시에 있으니까 나는 아직은 젊어서 자연으로 못 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자연이 좋다고 해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으로 나와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의 혼잡과 끊임없는 불안과 영원히 결별할 순 없겠지만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걸 조립하면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화목 난로가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온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도시에서 일을 하는 시간 말고는 자석에 이끌리듯 산과 들과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는 행운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유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유해지니까 날카로운 말도 좀 덜 나가게 되고 스스로도 편해요. 그냥 지금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그냥 일상도 좀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좌절하고 방황했던 지난 날들, 오지 않는 기회에 매달리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지요. 그 시간들은 내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의 쉼표였을 겁니다. 뭐 인생이 끝났다, 좌절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캠핑, 자연에 나오면서 처음 다시 시작했고 지금의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자연의 품에서는 얼마든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나에게 토닥토닥 오늘 이 시간을 선물합니다.